마크맨들의 수다.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대선의 해를 맞아 우리 마크맨들 더 열심히 취재해야 할 텐데요. 오늘도 이번 주 여야 대선 후보들을 열심히 취재한 마크맨들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장보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장보경입니다. 네, 옆에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서영석 기자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서영석입니다. 네,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 67일 후면 청와대 새 주인이 가려지게 될 텐데요. 성큼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현재 판세를 짚어보기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입니다. 바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주제입니다.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거의 연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쏟아내고 있는데 1월 1일 현 시점의 추세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점차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장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은 한국일보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4.3%, 윤석열 후보가 28.7%, 안철수 후보가 9%, 심상정 후보가 4.5%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세계일보 결과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5.5%, 윤석열 후보가 30.9%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조선일보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2.4%, 윤석열 후보가 31.4%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자료에서 세계일보 결과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오늘 또 나온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이재명 후보가 뭐 오차범위 아니든 바뀌든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당연히 민주당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도 그럴 줄 알고 굉장히 밝게 여쭤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만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후보 비서실에서 어제 글 하나를 공유했는데요. 2달 이상 남았다 선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대통령 선거는 늘 그랬다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만큼 늘 이제 오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거를 경계하자라는 차원이었는데요.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 역시 지지율과 관련된 질문에 페이스를 잃지 않고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포인트를 꾸준히 쌓아가면 결국엔 임계점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넘을 수 있다. 그걸 믿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새해에는 정책 비전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유능함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특히 제일 여론조사에 냉정하게 본다고 합니다. 지지율 좋아졌다 이런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주마가 편이라고 이 확장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확장 작업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두 가지인데요. 중도와 여권 대통합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 표심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공약으로 이제 표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여권 대통합은 방향이 좀 여러 가지인데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본격 활동을 하게 됐고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 비문계라고 불리는 옛 호남 인사들이 대거 영입됐는데요. 그렇죠. 이 호남 민주당 지지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역대 후보들을 보면 호남 민주당 후보로서 8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호남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평가하신다고 말들 하잖아요. 그만큼 이 후보와 호남이 일체감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호남에서 이재명 잘하는데 이런 소문이 나야 그게 또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다른 지역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후보 호남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1월 초에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이제 같이 호남을 찾기로 했는데요. 광주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가서 조금 호남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 후보는 요즘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분위기야 앞에서 보여주신 데이터처럼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윤 후보 오늘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선거운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한 건데요. 그동안은 뭐 전광판은 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모습까지 보인 거 보면 이제 윤 후보가 지지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대위 내부에 이렇게 여쭤보면 윤 후보도 이게 사람인들에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차 안에서도 윤 후보 스스로 이렇게 지지율을 많이 확인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스스로 느끼고 앞으로는 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과가 영향을 미쳤을 거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이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김건희 씨의 사과 같은 경우는 캠프 내에 물어보니까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분부터 약간 모자라지 않았느냐 하시는 분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같은 경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2박 3일 동안 TK와 충북 일정을 동행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 공화당이 윤석열 후보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시위나 사퇴를 요구해서 이게 신경이 안 쓴다고는 본인들이 하지만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와 갈등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현충원에서도 보셨듯이 두 분 모두 좀 냉랭한 모습이어서 앞으로 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의 관계를 두고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부부싸움은 좀 아이가 없는 데서 하자 이런 말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좀 타겟책이 있습니까? 뭐 타겟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제가 지난주에도 전라도 출장을 동행했고 이번 주에도 TK 그다음 충북을 다녀왔는데 일정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뭐 낮에는 4차 산업과 연관돼 있는 로봇을 구경했다가 또 밤에는 호미 수출 관련해서 또 살펴보거든요. 이런 땅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쵸? 홈이요. 반농사할 때 쓰는 호미. 네.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도 이 두 일정을 엮어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였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그동안의 선대위 체제에서 일정을 꾸리고 진행해 왔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총괄 상황실 주도하에 메시지와 일정을 좀 유기적으로 조율해서 좀 깔끔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게 이런 상황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선대위 내부에서는 윤 후보에게 술을 끊자는 조언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끊자는 게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술을 좋아하기로 되게 유명한데 선거 60일 정도 앞두고는 술을 완전히 싹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윤 후보 같은 경우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술과 좀 가까웠다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윤 후보에게도 술을 끊자고 조언을 했고 이번 일정 같은 경우도 술을 안 먹는다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대구 일정을 마치고 나서는 윤 후보의 방 안에서 와인이 여러 병 또 발견이 돼서 선대위 관계자가 그걸 압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 술을 안 마신 셈이 된 건데요. 이런 흐름을 보면 선대위 뭐 아침 일찍부터 바짝 달리자 이런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서 기자, 윤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 반사이익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네, 국민의당 요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내부 선대위 분위기 뭐 여쭤보니까 아주 좋아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1차 목표가 작년 연말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하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아까 보여주셨듯이 세계일보에서 안철수 후보가 1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용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님께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나 가족 모두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점에 국민들이 신뢰를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다가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유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뭐 안 후보 본인 그리고 가족 모두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선대위 스스로는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이제 반사이익으로 옮겨 오셨는데 언제든 떠나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냉정하네요. 네, 네. 냉정한 평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는 다음 목표로 1월 중순까지 뭐 단일 후보로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비등비등한 결과까지 내보이겠다고 그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 기자, 이 안철수 후보는 좀 지지율이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지율이 아직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새인데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의당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 심상정 후보 오늘 나온 조사에서도 보면요, 4%대가 많았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만큼의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심 후보 사실 좀 불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후보로서 여러 토론회 초청도 받고, 그러면 공약도 얘기하고, 또 자신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기회조차도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 후보를 조금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침범한 불평등에 맞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호감 대선이라고 절망하지 말자. 절망과 냉소로 불평등의 귀퉁이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들 새 신발끈을 질끈 매고 달려야 하는데요. 어떤 후보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우리 마크맨들과 함께 지켜보시죠. 자, 다음 주제로 넘겨봅니다. 진중해진 이재명, 거칠어진 윤석열. 지지율 변화 때문일까요? 요즘 두 후보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좀 장난꾸러기 같은 이미지가 있는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진중해졌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 기본적으로 장난기가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장 저기 윤영순입니다. 를 가지고 위협할 때 저 대변인이 한번 위협 한번 해보자. 위협하게 되면 권총 꺼내서 공수사장자.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연을 하는 사람이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합을 좀 맞춰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저런 모습을 많이 못 보게 됐습니다. 진중해졌다는 평가가 참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을 돌면서 바닥 민심도 확인을 했고 또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워낙 코로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인식하고 있어서 민생의 엄중함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이미지와 또 메시지를 내자라는 부분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참모들은 이재명 후보가 연설할 때 같은 부분에서 나쁜 버릇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 같았으면 참모들이 보고 바로 쓴소리도 말해주고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지적할 부분들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소 기자, 반면 윤 후보는 좀 요즘 내고 있는 메시지가 매우 강경해졌어요. 목소리도 네, 톤이 좀 달라지던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직접 들어보시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보시죠.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잖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발언 수위가 꽤 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에서 있었던 발언들인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발언 같은 경우는 특히 공수처장을 향해서 했던 말인데요. 공수처장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선배도 통신자료 조회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당했습니다. 기분 안 나쁘셨나요? 좀 저희 집 주소까지 이렇게 네. 털어갔다고 하니 좀. 저 같은 경우도 공수처 2건, 중앙지검 2건 이렇게 당하면서 이게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들을 얘기할 때 윤 후보가 발언이 세지면서 목소리를 높아지고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책상을 3번 이상 막 치면서 삿대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감정을 많이 드러낸 건데 제가 이번에 출장에 다녀오면서 경북 영주에 가서는 그 말이 좀 작아서 미용실에서 기사를 마무리했었거든요. 근데 미용실 아주머니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가 기자라고 하니까 신기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도대체 요즘에 윤석열 후보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바닥 민심인 것 같은데 관계자한테 제가 이 아주머니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힘주어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확실히 다른데 윤 후보가 아직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사실은 반문재명이라고 하죠.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서 이렇게 공세를 바짝 취하면서 또
보수 결집을 노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당대표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중도를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좀 톤을 더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윤 후보는 좀 거칠어졌는데 이 진중해진 이재명 후보는 요즘 아주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저희 방송에도 크리스마스에 나와주셨잖아요. 이 방송을 출연하면 모니터를 여러 파트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참모 입장에서는 쓴소리만 쓸 수 없으니까. 아, 이거 잘하셨습니다. 네, 잘한 점도 적는데 잘한 점만 쓰면 오히려 뭐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봐서 뭐 하냐, 고칠 점 좀 알려달라라고 발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일정을 가면 간담회를 꼭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만 하고 집에 가진 않거든요. 이게 어려운 점을, 필요한 점을 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일일이 다 듣고 피드백을 하고요. 또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지금 여기 다 의원들 있으니까 말하라라고 주문하기도 하는데요. 또 최근에 그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을 때는 불법 어업 단속을 할 때 이런 것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자신이 생각했던 대책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꼼꼼해졌는데 윤 후보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잖아요. 좀 이렇게 거친 메시지들이 나왔을 때 내부에서도 조금 지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확실히 선대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북에서는 톤이 엄청 높은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다음 날인 대구에서는 또 톤이 한 단계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좀 달라진 모습을 그러네요. 윤 후보가 보인 건데요. 발언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언문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거기에 어떤 단어를 쓰일지 이런 것도 선대위에서 좀 코치를 해주시는데 사실 윤 후보가 요즘에 선거운동에 들어서면서 요즘에는 많이 익숙해지셨는지 대중연설에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붙으면서 애드립을 하는 과정 중에서 좀 정제되지 않은 단어, 준비되지 않은 단어를 쓰면서 서로에 좀 얽히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후보가 학습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선대위 내부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윤 후보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였는데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르신인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라서 그런지 좀 쓴소리를 예전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에게 했던 것보다는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셨듯이 윤 후보 스스로 바뀌어야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바뀌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윤 후보가 자신이 말한 대로 바뀐다면 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좀 오버랩되는 게 이재명 후보도 저번에 달라지겠다 하면서 큰절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오늘 큰절을 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달라지는 모습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소소한 뒷이야기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먼저 서 기자가 소개해 주실 건데 서 기자 윤 후보랑 뭐 새끼손가락을 걸었다고요? 네, 윤 후보랑 이렇게 이거?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네. 부럽네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번에 2박 3일 출장 마치면서 충북에서 뭐 이제 후보와 기자들 간에 간단하게 새 인사도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예전에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비교하면서 자기는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청와대에서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갖겠다 약속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 지키겠다고 새끼손가락을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 질의응답이라는 게 뭐 횟수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물어봤을 때 뭐 원하는 대답,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대답, 국민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나와야 그게 좀 좋을 텐데 뭐 지난주 호남 일정부터 보시면 이번 뭐 경북 일정까지 해서 설화가 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대위 내부에서는 뭐 행사장 관련된 질문만 받거나 아니면 모두 발언을 해서 기자들의 뭐 질문 기회가 좀 적어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윤 후보 스스로 저부터 바뀌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분위기도 좀 바뀌고 대답하는 분위기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 기자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진이 지금 나와 있을 텐데요. 네, 함께 보시죠. 네, 국회 앞에, 바로 신호등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점심 먹으러 가다 봤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2022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현수막 보고 민주당이 뭘 잘못했을까
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만큼 민주당 2021년에는 사과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반성, 성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고요. 뭐가 부족했는지 잘 알려면 결국엔 민심을 잘 파악해야겠죠. 또 공약 발표가 계속 이어질 텐데 고집을 버리고 늘 여론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공약 발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점으로 말하던 실용주의가 두드러지길 기대합니다. 네, 새해 첫 마크맨들의 수다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변함없이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